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 실현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회로 진행이 되며 한 팀이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대학생 3명과 대한민국에 나서 자란 3명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흉금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통일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통일을 위한 새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 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한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광성입니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고 남한에 온 지는 2006년도에 왔습니다. 2006년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 청소년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러한 통일 한마당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통일에 대해서 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1991년도생이고요. 2011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 대학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남북 청년들이 모이게 돼서 느낌이 통일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 박철준입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김학원이고 한국에 온 지는 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있는 25살 김다영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20대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명지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석준입니다. 남북한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가 통일에 대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통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자신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마당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먼저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과 북의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올해 1월에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론을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대박론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앞으로 그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그 하나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장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통일을 결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 주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존 세대들도 좀 더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자세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남북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통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광성 학생의 통일은 결혼이다. 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찬양 학생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통일이 저기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통일이 될 거라고도 생각 안 해요.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지금 놀랍지 않으세요? 저희는 북한이 고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북한이 여기 3명이 앉아 있고 여기 3명이 앉아 있어요. 저는 이 공간이 통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그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물론 진정한 통일, 진정한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장, 이런 공간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곧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통일이 한 발짝 더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럼 다음으로 박철준 학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통일은 우리가 뭐 체제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들의 통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너와 나, 남북한의 그걸 떠나서 너도 나도 이제 나이가 같고 같은 대학생이고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공통점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우리의 가까운 신뢰를 들어서 연애라던가 뭐 공부 스트레스라던가 이게 다 공통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또 해결해 가고 그러면서 또 북한의 궁금한 점이나 또 남한의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알아가면서 서로 문화가 이제 이질감을 떠나서 이질감보다도 동질감을 더 이제 확산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면 통일은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각자 원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절박한 시대적 연원인지 탈북 출신의 대학생들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와 희망의 토양에서 나서 자란 우리 대학생들이 바라는 통일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가 아닌 2분의 1만을 누리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하나, 박지혜 학생의 말처럼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다영 학생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처럼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의하기는 정말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주찬양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통일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 분야를 해결해야 하고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10대, 20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막상은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10대, 20대들이 이런 문제를 현실로 느끼고 이런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다영 학생의 바람처럼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장석준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경제적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통일 비용에 대한 그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통일 비용보다 분담 비용이라는 그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많은 그 비용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일이 되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 제고를 사회적 측면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통일이 이제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남북 이제 청소년 통일 한마당 같은 이런 기회의 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 앞으로 사회적 인식이 제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6분의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측면으로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기 위해 사전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은 남과 북의 실제적인 삶의 격차에 대해서 남과 북의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생활 의식과 생활에 대해서 오늘 첫 주제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 청소년들 속에서는 통일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현장에서 북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우리 탈북 대학생들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탈북 대학생들은 학교 현장의 통일 안보 교육 강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첫 주제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우리 사회 청소년들 속에서는 통일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현장에서 북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우리 탈북 대학생들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하신 탈북 대학생들은 학교 현장의 통일 안보 교육 강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먼저 정광성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많은 교육 현장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아직 솔직히 통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라는 결론을 내었어요. 일단은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강의에 별로 집중도도 별로 떨어지고, 물론 제가 강의를 잘 못해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걸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할 때 참 물론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하겠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모른다는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질문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런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 잘못이고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자기가 모르니까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관심이 없으니까 뭐 통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왜 통일을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결론은 잘 모른다. 잘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학교 교과 과정이나 이런 교육 현장을 통해서 좀 그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또 통일에 대해서 또 좀 알기 쉽게 다가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축이 될 학생들의 역할이고, 그 학생들이 또 만들어가는 통일이 있어야 또 잘된 또 행복한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정광성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도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찬양 양이 학교 현장에서 느꼈던 우리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세부적으로보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보면 그 학교마다 그 교육이 그러니까 약간 안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잘 교육된 학교들이 있는가 반면에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진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딱 차이가 나요. 어떤 교육을 받았던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인식이랑 안 받은 학생들의 인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집중도도 조금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더 들으려고 하고, 질문도 정말 놀라운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받지 않았던 학생들은 졸린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뭔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제가 학생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지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계속 북한이라든가 통일에 대해서 인식을 떠올리면 우리가 굶주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아니면 핵무기, 아니면 김정일, 김일성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우리가 그 인식이 여기서 받은 사람들이 접하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미디어를 통해서라고, 저는 제일 큰 영향이 미디어를 통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국내나 국제사회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포커스가 항상 강하고 힘든, 무거운 그런 것들이 기본 주제로 다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또래 청년들,
그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힘들고 무겁고 한숨밖에 안 나가요. 근데 저는 최근에 2011년도 경에 왔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최근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말을 좀 돌리면 이 컵에 물을 볼 때 물이 이거밖에 없네? 조금밖에 없네? 하는 것보다 물이 이만큼 있네 하고 소리 마시는 거랑 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통일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통일이 되면 우리 쟤네를 먹여 살려야 하네? 세금?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가지는 그 한민족이 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실리만 따지고 같은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 거는 현실이고 우리가 많이 접하면서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러고 너무 무거운 면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포커스가 항상 그렇게 있다 보니까 현실 주민들인데 미치는 그 포커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살던 북한 내 주민들은 저는 정말 지금도 제 고향 친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무 존경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자유를 찾겠다고 머지름치고 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인데서 가능성을 보지 않고 진짜 이만큼 이렇게 하고 있네. 그 가능성을 보지 않고 너무 무거운 데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통일이 더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대단한 청년들이 이 사회에도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정말 통일에 대해서 꼭 돼야 된다고,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장래적으로 볼 때 이거 꼭 돼야지 않나요, 선생님?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통일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관심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더 견고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졌네 말이. 네, 주찬양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주찬양 학생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도 막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남한 측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주찬양 학생에 대해 말에 진짜 격하게 공감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파주에서 살다 보니까 휴전선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보교육이나 이런 북한에 대한 교육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진학도 정치외교학이라는 그런 관련 분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진학해서 같은 과 동기들을 이렇게 봤는데 저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고 그냥 성적을 위해서만 학생들이 진학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안보교육을 받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 더 이해를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도 이게 어떠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더 잘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주찬양 학생이 말한 것처럼 안보교육이나 이런 북한에 대한 이해가 어렸을 때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막 와닿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막연하게만 느끼는 통일, 그리고 너무 멀리만 느껴지는 북한이지만 이러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잘 알리는 것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온 한 민족이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남과 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통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 속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통일은 우리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통일 시대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다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말하는 통일 이야기 한마당 제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